안녕하세요, 지니맥입니다. 체열사 관련 동영상에 달린 댓글에 대한 답을 따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동영상을 찍게 되었답니다. 질문 리스트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댓글로 달아놓으면 다른 분들이 또 못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따로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Q&A 동영상 한번 시작해볼까요? 제가 어떻게 미국에서 체열사 공부를 할 생각을 했나. 저희 시어머님께서 간호사이신데 일주일에 3, 4일은 일하시고 쉬는 날에는 취미나 여가 활동을 하시고 그런 거 보고 와, 내가 엄마로서 저런 스케줄을 가지면 일주일에 3, 4일만 일을 하고 나머지 3, 4일은 아이들이랑 잠시 여행을 가거나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간호사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간호학을 들으려면 일단은 간호학과를 들어가기 위한 시험도 쳐야 되고 예비 과목 학점도 좋아야 되고 예비 과목 학점이 좋고 간호학 들어가는데 치는 시험을 통과할지라도 대기를 1, 2년 정도 한 후에 간호학과를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내가 간호학이 맞는지도 모르는데 간호사이신 어머님의 그 높은 시급과 근무 시간, 이게 저는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간호학과를 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친구 중에 미국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예비 과목으로 시작해서 간호학과 그 학사학위를 따는 걸 제가 옆에서 다 지켜봤거든요. 아이가 있는 엄마니까 공부도 빡신데 아이까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울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겁을 먹었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간호과로 바로 뛰어들기는 좀 겁나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상담을 했어요. 고민 상담. 내가 간호과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과연 내가 가능할까? 근데 이 친구가 너가 간호사라는 직업이 근무 시간이 매력적이다, 그리고 시급이 높다, 이것만을 보고 간호학을 가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친구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거든요. 자기 형제 중에 그 한 명이 되게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졌었대요. 그래서 오빠가 병원을 들락날락 하는 거를 얘가 옆에서 다 지켜보고 오빠 병간호도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얘는 병원이 자기 집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니까 이 친구가 간호과가 나한테 맞을까 안 맞을까 이게 고민이 되면은 일단 최대한 그 짧은 기간 안에 수업을 끝내고 병원으로 취직을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체열사라는 게 있다. 제가 다니는 대학에 체열사 과정이 있으니까 그 과정은 9학점만 들으면 체열사 자격증을 따고 병원에 취직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체열사 일을 해보고 병원 일이 나랑 맞으면은 이제 간호과를 생각해봐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체열사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래, 결심했어. 체열사 학교나 프로그램은 제가 체열사 과정을 알아봤을 때 다른 주는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알래스카에서는 체열사 자격증 과정이 있는 직업학교가 있고 알래스카 대학에서의 체열사 자격증 프로그램이 있는데 알래스카 직업학교에서는 체열사 자격증 과정이 7개월짜리 과정이었고 알래스카 대학에 있는 체열사 자격증 수업은 9학점 수업이었거든요. 9학점이면 9학기에서 길면 3학기 정도의 이 체열사 과정을 끝내고 취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직업학교에서는 체열사 과정이 7개월이고 등록금이 알래스카 대학에 있는 체열사 자격증 과정보다 3배 이상이 비쌌다. 그리고 대학교의 체열사 자격증 과정은 2학기에서 3학기 정도가 걸렸고 만약 예비 과목을 다 제외한 그냥 체열사 과정 수업만을 보고 계산을 하면 등록금이 2,000불 정도 든다. 그래서 2,000불이냐 9,000불이냐 거기에서 저는 그냥 2,000불을 택하고 이 대학에서 자격증 수업을 들은 거죠. 저는
그래서 2020년 봄 학기에 체열사 이론 수업이랑 실기 수업 이렇게 두 수업을 들었어요. 이론 수업할 때는 그냥 진짜 책으로 이론만 공부하는 거고, 실기 수업은 매주 한 번 랩에 가서 수업을 하면서 바늘을 찌를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었죠. 근데 저는 반 학생들이 9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찌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파트너를 찌를 기회가 3번 정도 주어지고 그 후에는 못 찌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실습 기간 내에는 바늘을 찔러서 피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있다. capillary puncture. 체했을 때 손가락 따가지고 막 이렇게 피 짜내는 거, 뭐 그거를 capillary puncture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하여튼 그 짜는 거는 뭐 웬만한 한국인들이면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통과했어요. 그 나머지는 뭐 교수님이 패스를 해주셨지만 피는 제가 못 봤어요. 이렇게 파트너 그 혈관에 주사바늘 끼웠는데 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실기 수업 때는 피를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항상 좌절 모드였죠. 체열사 이론 수업은 원래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듣고 있었고, 실기 수업만 일주일에 한 번씩 랩에 나가서 했는데, 근데 그 실기라는 게 진짜 직접 가가지고 그 바늘을 찔러봐야지, 찌르면 찌를수록 그 실력이 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혈관을 뭐 느끼는 감도 잡을 수 있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코로나가 터졌죠. 그 코로나 때문에 실기 수업이 온라인 강의로 이렇게 전환이 되니까 제가 그때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실기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하겠습니까? 실기 숙제를 하면서 이제 체열사 실습 수업이 온라인으로 바뀌기 바로 전 마지막 수업 때 제가 그 버터플라이 니들 있잖아요. 그 나비처럼 생긴 거. 나비 바늘로 손등에 있는 혈관 그 피를 뽑는 실습을 했는데, 그날 또 이렇게 파트너 혈관을 막 찔렀는데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엄청 좌절하고 돌아왔는데 교수님한테 저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막 고민을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 실기 수업이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점점 체열사라는 직업은 나랑 안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였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숙제랑 뭐 수업을 하니까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교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숙제를 내주시고 막 퀴즈를 내주시는데 수업 내용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풀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막 풀다가 하루는 최선을 다해서 숙제를 했지만 저희 자신감은 점점 하락을 했고, 결국 수업 자료를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가니까 제가 숙제를 하다가 도저히 이건 못 해먹겠다.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적기 시작했죠. 교수님, 저 진짜 이거 못 해먹겠습니다. 실습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캠퍼스에 가서 들을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때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이메일을 썼죠. 근데 그 다음날 교수님이 답장이 오셨는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답장이 오셨죠. Stick to it 이렇게 오셨어요. Stick to it. 그러니까 너는 실기 수업 들어 못한다. 체열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다 날아간 상태로 숙제 진짜 억지로 하고 내고, 그리고 몇 주 후 봄학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 수업을 들어야 되는 여름 학기에 분명히 교수님이 여름 학기 때 제가 실습을 나갈 수 있다고 했거든요. 여름 학기 때 제가 실습 수업을 등록을 했죠. 그리고 저는 제가 실습을 받고 싶은 그 랩이랑 병원 이름까지 전 제출해서, 교수님 저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사이에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름 학기에 이제 실습 장소와 뭐 그 제가 실습이 가능한 기간 그거를 알려달라고 교수님이 얘기를 하셔서 알려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수업을 들은 대학 체열사 자격증 프로그램에서는 일주일에 5번 정도 찌르면 많이 찔렀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바늘을 찌를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만 많았다면 직업학교 체열사 과정을 들었겠죠. 제가 실습한 병원에서 저를 트레이닝 해준 체열사 중에 한 명이 자기는 2주 실습을 하고 이 병원에 바로 취직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너희는 2주밖에 실습을 안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벌써 그 직업학교를 다니면서 100번을
미리 이제 찌르는 연습을 한 상태에서 실습을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4주 실습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직업학교를 나온 체열사 친구는 체열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한 상태에서 실습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알래스카에 있는 직업학교의 체열사 과정과 알래스카 대학의 체열사 과정의 큰 차이점은 알래스카 직업학교는 실습을 나가기 전에 체열 연습, 그 베니펑처를 100번 찌르고 실습을 나간다. 그리고 실습 기간이 2주밖에 안 되고, 그리고 실습을 나가기 전에 체열사 자격증을 통과한 후에 실습을 나오는 거. 알래스카 대학에 있는 체열사 자격증 프로그램은 체열을 할 기회가 많이 없었고 실습 기간이 4주고 그리고 체열사 자격증 시험은 프랙티컴 실습을 끝내고 그 실습 서류에 랩 매니저의 사인과 저를 트레이닝 해준 체열사가 작성한 서류와 제가 실습을 통과했다 라는 교수님한테 사인을 받아야 되고, 실습 코스를 통과했다라는 그 교수님의 서명을 받은 서류를 이제 교수님이 그 ASCP라는 기관에 교수님이 그 서류를 직접 보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제 제가 자격증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체열사 자격증은 그냥 아무나 이렇게 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고 응모 자격이 7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 7가지 응모 자격 중에 적어도 한 응모 자격에 적용이 돼야지만 그 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시험 등록 후기 동영상은 나중에 따로 만들어서 올리려고요.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실습을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실습이 제가 11월 달에 끝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 12월, 1월, 2월, 3월 거의 4개월이 지났잖아요. 체열사 이론 공부를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지금 다 까먹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하여튼 절대 실습이 끝나고 자격증 시험을 치기 전까지 제일 좋은 거는 실습을 끝내고 바로 자격증 시험을 치는 거겠죠? 실습을 끝내고 자격증 시험을 쳐야 되는 분들이시면 저처럼 이렇게 실습 끝났다고 체열사 책을 딱 덮고 안 보면 다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체열사 실습을 끝냈으면 최대한 빨리 시험을 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실습을 끝내고 바로 시험을 치고 싶었죠. 근데 교수님이 사인을 안 해주셔가지고 실습 서류를 실습이 끝난 바로 다음날 제가 교수님한테 서명을 해달라고 서류를 보내드렸는데 교수님이 바로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시길래 제가 학교 보건행정부에 전화를 했더니 그 교수님이 일을 잠시 쉬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행정부에서 제 서류를 이제 현재 체열사 과정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 다른 교수님께 이 서류를 이제 전달해 주셨고, 그 교수님이 다행히게도 제 서류에 바로 서명을 해 주시고 체열사 자격증 기관으로 서류를 다 보내주셨어요. 정말 빨리 일을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여튼 보건행정부의 도움으로 드디어 제가 시험 응모 자격 요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